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ET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ETF 투자를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ETF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상장 지수 펀드다. 즉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반에 처음에 주린이인 저의 경우에 ETF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해보면 개인 투자가는 한 5에서 10%만 성공한다고 해요. 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뭐 제가 주변에서 봐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ETF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개의 종목을 하나로 묶어 놓은 상품인데요. 이게 지수를 추정한다. 지수를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증권 투자와 그 다음에 펀드와 ETF의 차이점을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과 그 다음에 펀드와 ETF 투자 이렇게 세 개 차이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증권 투자는 그냥 서울역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가라. 그 대신 네가 알아서 가되 비용도 네가 알아서 하고 수익은 그 대신 많이 나면 네가 다 가져가라. 이게 바로 증권 투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펀드는 서울역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전문가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펀드 투자죠. 그러니까 가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다 그 사람한테 일임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가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돈을 나한테 달라, 수수료를. 이게 이제 펀드 투자죠. ETF는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KTX를 타고 가는 방법, 두 번째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세 번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KTX를 타고 가면 3시간에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5시간 걸리는데 예를 들면 6만 원이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만에 가는데 비용은 4만 원이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는 방법,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정부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선택만 하면 된다.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KTX를 타고 갈 거냐. 이 장단점이 다 존재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KTX 타러 가면 빨리 부산 시내까지는 들어가지만 비용이 비쌀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간은 짧게 걸리겠지만 김해공항에서 또 이 시내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걸릴 거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목표인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ETF다. 그럼 중간에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다 그 KTX, 비행기가 다 알아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ETF의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우량주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50만 원을 삼성그룹 ETF, 50만 원을 예를 들면 2차전지 ETF에 투자했거든요. 삼성전자를 하나 사려면 예를 들면 5만 원, 뭐 6만 원 정도의 돈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그룹 ETF를 사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으로 아주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다.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코덱스 200은 코덱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우량주만 가지고 있는 거를 200개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에 주식을 하나 사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코덱스 200을 보면 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2% 올랐다. 그러면 코덱스 200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 같이 올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중도 환매가 없으면 거래 시에 거래세도 없다. 그래서 연 0.15%에서 5% 정도의 펀드 운용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ETF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죠.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수수료는 부담 하나, 증권 거래세는 면제가 됩니다. 투자 수익률에서도 사실은 ETF가 좀 더 유리하죠. ETF는 시장 방향만 보면 됩니다. 즉 삼성그룹이 날아갈 거야. 그러면 코덱스 삼성그룹 주식을 사면 됩니다. ETF를. 우리나라의 전체 주가 지수가 앞으로 우상향할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별 종목보다 전체를 보고 투자할 때 ETF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펀드 운영이 상당히 투명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립식 투자나 ETF의 가격은 대상 지수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든요.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얘를 정산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펀드의 운영이 투명하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그룹,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ETF를 사게 되면 실제로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배당이 나오면 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다시 투자할 수도 있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장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ETF의 장점인데요. ETF도 마찬가지로 원금 보존은 되지 않죠. 즉 방향성만,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홀짝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얘만 판단하고 투자를 하면 다른 개별 주식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ETF를 투자하실 때 조금 고려하셔야 될 건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ETF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ETF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주식 투자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거래량 상위 10개의 종목 중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이런 것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 대부분 포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ETF를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건 거래량을 봐야 된다. 왜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환매를 할 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200하고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뭐냐면 코스피가 3% 뛰었어요. 3% 뛰었으면 6%가 뛰는 형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인버스는 정반대입니다. 2% 빠졌어요. 그러면 4% 수익이 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인데요. 현재 저는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요. 인버스와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되셨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ETF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 펀드 투자, ETF 투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생짜로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펀드 투자는 부상까지 가는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네가 좀 가이드 해봐. 다만 내가 수수료를 좀 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요. ETF 투자는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부가 비행기를 타고 갈 거야, KTX를 타고 갈 거야,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갈 거야. 그거의 장단점만 분석해서 선택만 하면 된다. 그 대신 수수료가 상당히 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의 방식 중에 하나인 ETF 투자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그 지한이 아빠의 투자 잡설에서는 ETF의 나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